우리가 인간의 감정에 대한 반대편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내가 느끼는 감정은 타인도 느끼거든요. 똑같습니다.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.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다 비슷하게 느껴져요. 다만 강도가 조금 틀릴 뿐인 거예요. 강도가 강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좀 단련된 사람들, 강도가 좀 약하신 분들은 단련이 안 되신 분들이죠. 얘네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. 시장은. 인간의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아요. 뭐 이런 건 수없이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. 그런데 머리로 알면 무슨 소용이냐고. 두 개가 공존하는 거잖아요.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워해야 할 곳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고 희망이 있는 곳에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. 역으로 생각해야 돼. 역으로.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.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정말로 어렵죠.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요. 미국이 금리 올린다는데 쟤네들이 금리를 얼마큼 올릴 것 같아요? 앞으로 5%? 10%? 20%? 아니죠. 언젠가는 금리 멈추는 날이 나와요. 여기 금리 안 좋아서 금리가 밑에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막 어쩌저쩌고 하면서 공포를 또 조정을 했어요. 금리 안 좋다고 공포 조성하고 그러나서 쭉 올리고 나서 여기서 시끄럽다고 막 좋아진다고 해놓고선 내리면서 금리 올린다고 또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네. 그러면서 또 금리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안 좋아서 또 폭락시켜놓고 이러면서 뭐 인플레이션 또 공포가 나오죠. 금리가 낮아도 공포가 되고 금리가 높아도 공포가 되는 거예요. 결국은 뭐예요?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.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연적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. 인위적으로. 왜 조작을 할까요? 거품이 많을 때는 거품을 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자기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낮은 데서 낮은 자산 가격을 사서 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요. 낮을 때는 다른 사람들 못 사게 하기 위해서 더 공포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근접을 못 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이게 인위 작전이죠. 자, 인플레이션 올라간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?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. 그게 발단이 된 거죠.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연하게 일어났을까요?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여러분도 뭐 음모론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. 러시아가 못 발랐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땅덩어리 좀 따먹려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거기 쳐들어가요? 걔네 무슨 이익이 있다고? 요즘 세상이 전쟁 일으키면 세계에서 고립되는 거 기정사실인데 일부러 전쟁 일으키지는 않죠. 누군가가 전쟁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. 에너지 물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금리 올리자 하면 금리 올리는 거 아닙니까? 계속 금리 올려가면서 뭐 여기에 갖다 뉴스 다 갖다 붙이는 거죠. 그러면서 시장은 막 계속 죽이는 거지 뭐. 끝까지 죽이는 거지 뭐. 의학 소리 나올 때까지. 의학 3 곱하기 3 10배 막 완전 죽일 때까지.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? 이런 걸 양털깎기라고 그러는 거예요. 다른 게 양털깎기가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희망이 있을 때 공포감을 느끼셔야 돼. 공포감이 극에 달할 때 희망을 가지셔야 돼. 얘가 빠지면은 이게 망해가지고 뭐 여기 막 이렇게 빠지겠어요? 어느 적당선 하면 얘네들도 마무리 져요. 적당선에서 마무리 져요. IMF도 망한다 했지만 안 망했잖아요. 대한민국. 결국은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다 큰 손단지 다 넘어갔잖아요. 작업이죠. 지금 환율 올라가면서 지금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? 우리나라 또. 종합주가지수가 빠진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 망하나요? 물가 올라간다고 망해요? 환율이 올라간다고 다 기업들이 다 문 닫아서 다 그냥 청산 작업 해가지고 다 폐업 처리되나요?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라니까. 그러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좋은 기업이고 이 기업은 망할 회사가 아니다. 그런 확신이 있는 기업이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기업의 가치가 더 저평가되죠. 주가가 더 많이 빠져버리니까. 그럼 이런 때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. 야, 좋은 기업을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업인데 돈이 없는 게 한인 거지. 돈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. 사실은 비투는 이런 때 하는 거야. 다른 때 비투 하는 게 아니라. 좋은 기업에다가 높은 데다가 하면 좋은 기업들도 다 빠져요. 이게 바로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것인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. 이걸 뭐 한두 번 들어보셨겠어요. 그런데 이게 행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신기한 거야. 다른 게 신기한 게 아니야. 뉴스는 만들어지는 거예요. 뉴스를 어떻게 100%를 믿어요.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쓰자 하면 그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라. 어구를 이렇게 넣어라 해서 만드는 거예요. 하나의 형상 가지고 크게 부풀 수도 있고 큰 걸 가지고 작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군중의 심리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뉴스는 만들어지는 겁니다. 2304 한번 또 깨면 또 뉴스 한번 대박 터지지 않겠습니까? 경제 뉴스 보면 이제 뭐 경제 무슨 학자라 뭐 전문가인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날지 브루스를 치겠네. 이제 드디어 한국 1400원 넘어갔다면 1450원 1500원 하면서 뭐 수출 어쩌고저쩌고 뭐 무역 뭐 흑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제 생 난리 쇼를 치겠네. 이제 시끄럽겠죠. 세상 공포가 엄청나게 이제 이 구간에는 공포가 극에 달하는 구간 되겠네. TV에 나가지고 뭐 토론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되면 신나죠.
원래 사람들 부정적인 얘기고 공포스러운 얘기할 땐 신이 나잖아요. 막 떠들면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야 하면서 막 온통 뉴스 도배하고 막 세상 금방 망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IMF 올 것처럼. 걱정하지 마요. 두려워하지 마시고. 만약 이런 게 너무 많이 떠든다 그러면 이제는 바닥이 근처가 왔구나. 이제부터는 종목을 서서히 매집해야 되겠구나 해서 천천히 매집하시면 돼요.